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멈춥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절정 부분을 보는 것 같죠. 급여를 받고 나서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벌써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트에서 빵을 살지, 생활용품을 살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보다 비싼 시계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지긋지긋하다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금부터 돈에 숨겨진 메커니즘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진정한 재산을 만들어가는 비밀스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전략적 사고가 핵심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고생과 노력이 전부라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과 새벽부터 청소하시는 분들이 모두 억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디지털 상품을 팔아서 수억을 벌어들이는 반면 여러분의 지인은 최소한의 임금을 받기 위해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유용하고 희소하며 확장 가능한지만 신경 쓸 뿐이에요. 빈곤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야근 시간을 자랑하는 일부터 그만두셔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히고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며 한 번의 노력으로 여러 번의 결과를 얻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빚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지한 빚이 진짜 문제예요. 사람들은 모든 빚을 악마처럼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 카드 빚을 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현명한 부채, 바로 이것이 부유층이 더욱 부유해지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을 위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은행 돈을 빌리죠.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결국 그 부동산이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할부를 내고 소셜미디어에서 진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게시물만 구경하고 있어요. 부채는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사용하면 재정적 파멸로 이어지는 삽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활용하면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는 것이죠. 돈은 관심받기를 좋아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지 아시나요? 돈을 마치 관심 없는 이웃집 사람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말이 되면 내 돈이 어디로 다 갔지? 라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면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심지어 통장을 확인하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면 계속 빈털터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돈에는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는 돈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사라져버릴 뿐이에요. 가계부를 쓰는 것이 구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부자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본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인맥이 재정 상태를 결정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항상 돈 없다고 하소연하고 게으름을 당연하게 여기며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 다음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수준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금요일 밤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는 것을 인생의 최고 순간이라고 여긴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정적 상한선이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마련이죠. 이것은 친구를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의미예요. 돈은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 집에서 넷플릭스 보며 과자 먹는 걸 좋아하는 분에게도 그런 말이 통할까요? 돈은 가치를 추구하지 개인적 취향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해요. 작은 문제를 해결하면 적은 보상을 받고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열정은 연료 역할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은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를 창출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분야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자 숭배를 멈추고 그들의 전략을 분석해 보세요. 고급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지 마세요. 그들 중 절반은 빚더미에 앉아서도 소셜미디어용 연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보다 먼저 돈의 원리를 깨달았을 뿐이에요. 질투하는 대신 연구해 보세요. 어떤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이죠. 성공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해 뒷담화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그들의 성공 공식을 역추적해서 배웁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업 모델을 활용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돈은 성장하지만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 통장에만 돈을 모아놓고 있다면 축하드려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고 계신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저축은 사실 천천히 새어나가는 구멍 뚫린 그릇과 같아요. 진짜 게임은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상관없어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작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보다는 습관이 더 소중하거든요. 여러분의 돈이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금 계좌에만 넣어두면 평생 약하고 힘없는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의 스테로이드와 같아요. 일찍 시작할수록 더욱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할 자본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이 있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레버리지란 도구나 지식, 인맥,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입한 노력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소셜미디어도 레버리지고 프로그래밍 능력도 레버리지며 온라인 마케팅도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평생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1시간 일하면 1시간치 돈을 받는 구조로는 몸이 망가지거나 나이가 들면 끄지거든요. 하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한 번 만든 것이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규율은 언제나 동기부여보다 우수합니다. 가혹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며 그러고는 왜 지갑이 텅 비어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는 지루한 것입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거절하고 작은 성취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자유로워질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동기부여는 일주일 정도 흥분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규율은 평생의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화려한 영감보다는 지루할 정도로 일관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년부터 시작할게, 수입이 늘어나면 투자할게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하지 않아요. 가장 좋았던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두 번째로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 여러분보다 조건이 더 안 좋은 사람이 용기 내어 행동하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에 대한 핑계는 그만두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렇습니다. 돈은 게임이지만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룰을 익히지 않는다면 눈 가린 채 야구를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부유한 가정 배경도, 운도,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자제력과 집중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가난을 미화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도 말며 돈을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세요. 기술을 연마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투자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바보들이 아닌 성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결국 부는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힘세거나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그만이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